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미국 선거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선거가 투표가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 반나절 정도 빠르다 보니까 이제 한참 투표 중이겠죠. 거기는 현지 시간으로는 아마 현재 지금이 뭐 아침 정도 될 테니까 이제 시작했겠네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저녁 정도는 돼야지 이제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죠. 예. 자, 오늘은 뭐 구독자가 1820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트럼프 지지선을 했다. 선거를 몇 시간 앞두고. 자, 거기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살짝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해리스 이제 주요 언론들 기준으로는 해리스를 상당히 이제 미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것과 그것은 현 정부와 이제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처럼 우리의 지금 많은 언론들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언론들도 좀 민영화나 여차저차 이런 걸 통해서 그 수뇌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득권 세력의 영향권 내에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유튜브의 등장 그리고 트럼프 지지수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 지금 개인 유튜브로는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820만이면 웬만한 이스라엘 인구가 900 몇십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단연코 제일 큰 개인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뭐 저는 비록 비빌 데가 없는 수준이지만 지금 미국의 CNN을 위시해서 많은 주요 언론들이 우리 언론과 마찬가지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빙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혹시나 선거 결과가 해리스가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면은 어떤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이다,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이제 우려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가 불리한 건 분명한데 이런 식으로 이론 지형을 계속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국민 전체, 전 세계인을 속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SNS의 등장,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민초,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민중, 그런 게 SNS의 등장을 통해서 힘을 많이 지금 쏟아내고 있죠. 거기서 한 칼을 날렸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미국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정치인들의 말 속에 보면은 예전처럼 미국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SNS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인류가 문자를 기록한 이후로 아마 가장 민초들이 피지배계층이 이만큼 힘을 가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거꾸로 그런 이제 갈등 국면이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접점들이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도 지배받고 있구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네. 그들은 우리가 가진 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를 공감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대 재생산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이. 자, 그런 것이 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들을 가끔 보면은 좀 냉소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은 다 논리적으로 인지하되 냉소적이다. 지금은 냉소적인 게 답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냉소적인 게 맞았어요. 결국 우리가 지니까. 괜히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괜히 조금 더 알게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진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박살나고 나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혼이 난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처럼. 지금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천칭에 저울에 1g짜리 하나 딱 더 올렸을 때 반대쪽으로 딱 기우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일 보면 확실해지겠죠. 일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조 로간. 저는 이 사람이 여러 군데서 비춰지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제1의 유튜버잖아요. 1820만이니까. 우리나라 방송국들 이게 다 못 이깁니다. 구독자 숫자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CNN보다 구독자 수가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대표주자가 어떻게 보면 CNN이죠. 미국의 딥스테이트 또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니까. 국내에서도 CEO들 보면은 그들의 사무실에서 CNN을 외국 것을 청취한다고 했을 땐 CNN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든요. 영어가 영향이 있는 거죠. 거기보다 조 로간의 구독자 수가 더 많아요. 자, 거기가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체에 딱 달라붙었는데 CNN이 조 로간은 그것을 바로 박살낸 거예요. 한 방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들어서 우리 동양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들을 했죠.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로간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선을 했다. 이게 선거 앞두고 몇 시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선거 전 밤늦게 내지는 선거 당일 새벽에 이 발표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조 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7년생이고 뉴저지 뉴욕 출신이고 이게 보면은 일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팟캐스터, 지금은 유튜버, 그리고 뭐 저기 격투기 거기 해설도 하는 것 같아요. 연기자고 텔레비전 호스트도 했었고 코미디언이기도 하다. 예, 그런데 일찌감치 아마 유튜브가 초창기부터 나서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위가 된 거잖아요. 자, 이게 저는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그의 최근에 특히 이제 트럼프랑 그 인터뷰한 부분들이 압축돼 가지고 여러 군데 실어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걸 이제 채널을 가봤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 예. 트럼프 지지선을 했다길래 전 세계 제1등 개인 유튜브라고 하길래 일단 미국 내에서 1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1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인 유튜브 최대 구독자 1820만 명, 동영상을 3200개나 올렸더라고요. 자, 10년 이상 운영 중이에요. 예. 자,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정치 주도자들이 예전처럼 미국을 여론을 휘어잡기가 쉽지 않아. 그들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CNN보다 영향이 크잖아요. 영향력이. 예. 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미국의 명방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예요. 짧게는 뭐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까지 모든 걸 궁금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요. 벽이.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채널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기득권의 지금 주요 언론들이 위기감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뉴스타파 또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뭐 둘 다 보지는 않습니다. 예, 보지는 않는데 주요한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매스미디어 주요 언론에 던지는 파워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주로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1820만인데 현재 CNN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CNN의 구독자 1720만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MBC 뉴스가 483만, KBS 뉴스 309만입니다. 예. 자, 여기가 막판에 트럼프 지지를 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아.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로간이 올린 영상이 이거더라고요. 왼쪽에 앨런 머스크랑 대화를 나눈 거예요. 2시간 40분짜리죠. 10시간 전인데 제가 좀 전에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할 때 기준으로 540만 조회가 났고요. 자, 이 정도면 조회가 많이 난 거예요. 통상은 뭐 한 몇십, 한 5, 60, 50에서 100만 정도 수준이에요. 오래된 것을 보더라도. 근데 10시간 만에 540만여 명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조회수로 정렬을 제가 안 해봤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했거든요. 인터뷰를 10일 전에 3시간짜리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4,520만 조회가 났더라고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결국 거부했어요. 이게 나오라는 것을. 조 로간은 권력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1820만이나 되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도 째깍 오고 트럼프도 째깍 오잖아요. 부르면 웬만하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불려간다는 자체가 내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0시간 전에 앨런 머스크가 이걸 했고, 이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저 트럼프 지지를. 자, 거기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것도 보세요. JRE 클립이라는 곳에서 좀 전에 그 3시간 가까운 이 영상 부분을 편집을 해서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크기가 커요. 위력이. 자기만 해도 이미 540만이잖아요. 3시간짜리가 거의. 그것을 다른 채널에서 20분짜리로 편집한 것을 1시간 만에 내놨어요. 9시간 전이잖아요. 좀 전에 10시간 전. 1시간 동안 그걸 편집 작업해서 누가 다른 채널에서 냈어요.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그것도 64만 명이 봤어요. 조회수가.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좀 전에 그 조 로건에서 정리를 하지 않아요. 누구누구랑 인터뷰했다. 이렇게 제목이에요. 큰 채널답죠. 물론 이제 그 밑에 소수,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먹이 사슬에 있는 사람은 정리해서 제목을 명쾌하고 요점을 달아줘요.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당신 목숨이 이 선거의 메인 것처럼 투표하라. 저는 이거 상당히 놀라운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뭐 죽도록 뭐 하겠다, 죽도록 맞았다. 예? 이런 것처럼 상당히 결기 어린 표현이 다반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로 어감이 뭐 이렇게 팍 다가오진 않는데, 그런 표현을 듣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사실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목숨이 메인 것처럼, your life depends on it. 목숨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세게 센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센 발언이다. 즉, 이것은 뭐냐? 앨런 머스크는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 못 되면은 나는 간다. 내가 하는 테슬라든지 우주 산업이든지 날아간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나는 그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 희망의 상징이에요. 이건 별로 남지 않은 유일한 상징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올인하는 거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고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역사에는 그런 일이 많았겠지만 제 생애에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겪어보면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로 또 미국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태를 제가 알지요.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더 격정적이죠. 항상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승부를 훨씬 더 펼치고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과연 역사적인 선거구나. 우리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예 그런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해리스는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조 로간이 이야기를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 인터뷰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오시오. 즉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오라고. 왜냐하면 저 정도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트럼프만 오라, 해리스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양쪽 다 와서 내가 더 물어볼게. 그가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3시간 동안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랑 거기서 UFO 이야기까지 물어봤어요. 모든 얘기 다 물어봤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1820만의 구독자를 모은 겁니다. 장벽이 없어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이것은 물어보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힘들어 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와야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못 나와요. 있는 걸 다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리스가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크다. 그래서 조 로간은 이런 저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상당히 소중한 일이다. 아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비즈니스를 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자기 유튜브 채널에 명망을 걸었다고 봐야 돼요. 1820만이면 이거는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크겠죠. 네. 자, 이렇게 저는 미국 사람들이 진지한 게 즉 어떤 사안에서 접근하는 걸 처음 봅니다.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것이 미국이나 서구는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진지함이 계속 전염이 되고 있어요. 전염이. 제가 미국 생활할 때 미국 동료들이나 우리 미국의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이고 영어에도 익숙치 않고 제가 또 익숙했던 분야도 아니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느긋하게 이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느긋하게 너무 빡세게 하거든요. 이만큼 힘들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이 결과가 어떤 한쪽으로 나왔을 때는 그 방향성이 명확하고 엄청나게 힘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국의 힘이 아직 살아 있구나. 꿈틀대는구나.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구나. 자기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있는 땅, 미국. 저는 그 정도는 되리라고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은 지금 조 로간이 대변하는 것은 미국의 엘리트 집단이 아니고 또 그 엘리트 집단과 유태인의 자본의 영향을 받는 대중 매체가 아니고 민초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저도 이 문화의 힘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켜온 거거든요. 왕조 시대가 여러분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었을 때 저 시골에 있는 그 당시 민초들은 왕이 바뀐지도 몰랐어요. 100년, 2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든지 간에 지배자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온 것처럼 역사를 왜곡되게 교육받았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민초들은 그걸 걸쳐서 넘어오는 뭔가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어요. 조 로간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나?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 땅의 주인이잖아. 그 힘이 어디 있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하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자, 노무현이 그런 이야기 했죠. 깨어있는, 우리 민주주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수단을 SNS와 유튜버가 마련해주고 있고, 조 로간이 미국 사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랑 같아요. 예. 이제 마침내,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얇은 기름띠하고 그게 지배자죠. 이 민초들하고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민초들이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지배당해 왔구나. 예, 이겁니다. 그 모든 걸 버텨내면서 완충제 역할을 해줬던 게 민초들인데 그들은 끝끝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한계에 도달했구나. 기술적 진보, 즉 여러분과 저한테 많은 수단을 쥐어줬구나. 무기를. 옛날처럼 낯들고 설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인류의 진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박따박.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예. 한 지역에, 제가 이름이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지역에 1년에 내려야 될 강수량이 하루 만에 내렸다고 해요. 비가. 그래서 산사태 경험해서 물이 썰려와서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대처가 되게 늦었다. 자, 그 홍수가 피해 지역에 스페인 왕이 있습니다. 펠리페 4세인가?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수염난 키 큰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총리가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스페인 국왕한테 진흙덩이를 던졌어요. 천지가 진흙이니까 지금. 돌멩이도 던졌다고 돼 있어요. 텔레그래퍼 기사에는 여기 이제 영국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기사를 또 보면은 살인자라고 국왕을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왕조의 러브 스토리인지 불륜인지를 가지고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을 때 전 세계 애도의 물결이 있고 눈물을 한국에서까지 흘리고 이런 희한한 연극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왕이 가서 빌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우리 윤석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막 이런 상황에 갔으면 우리도 수해 나서 제대로 대처 못했잖아요. 희한한 소리 하면서. 그 갔을 때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맞닥뜨렸다. 가지도 않았겠지만 여기 진흙과 돌덩이가 날아왔다. 이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총리가 그들의 폭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산을 펼쳐서 진흙덩이를 막았거든요. 저기 경호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총리가.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입틀막조차 하는데 무슨 말하는 게 듣기 싫다고 그것을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을 경호원들이 집어들고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는데 물리적으로 뭘 했다? 총질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이 이상한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많은 분들이 반성하고 계시겠지만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게 독재잖아요. 전제 정권의 상징인 전제 정권은 뭡니까? 독재 아닙니까? 독재 곱하기 독재죠. 그 잔재인 국왕이 거기 가가지고 돌멩이가 던져지고 진흙덩이가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체포하지 않고 견딜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러섰단 말이에요. 하물며 5년짜리 머슴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달랑 들고 바깥으로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랬으면 총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5년짜리 머슴은 5년만 하고 말려고 하는 걸까요?
뭘까요, 도대체? 예. 그를 지지하면서 지금 상층부를 형성한 스물스물 이때까지 숨어 있다가 마지막 호흡을 위해서 올라와 모여 있는 그 세력은 뭐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세력이냐고.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쉽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 예.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2024년 2월 6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게 별로 느낌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 특허 칼슨이 폭스에 있다가 뛰쳐나왔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겨서. 그러면서 새로 눈이 뜨였죠. 인생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2시간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소개된 조 로간 인터뷰랑 마찬가지예요. 특허 칼슨 인터뷰도.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요.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대답해요. 그 주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는 CIA 작품이다. 푸틴이 그렇게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응유돼 있는 스파이 혐의로 응유돼 있었던 뉴스위크 기자 이야기, 그 점에 대해서 푸틴이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의 CIA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 몇 달 뒤에 UAE가 중재를 해서 서로 포로 교환이 있었잖아요. 서방과 미국 간에, 러시아 간에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솔직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힘을, 실체를 이제 느끼셔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그 힘이 이제 실린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움츠러들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은, 느낌이 온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가 충만되고 나의 이 존재 가치가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접점, 환희, 이런 걸 느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